제가 입증 책임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아까 입증 책임이 법 규정이 있으면 본문이 있고 단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거의 본문으로만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본문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까? 원고가요. 그래서 본문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단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소송에서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자,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외. 즉, 예외라는 게 뭐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세금 관련된 세법 있잖아요. 세법. 세법은요, 거의 법 규정들이 전부 다 거의 본문으로 돼 있어요. 따라서 과세관청에서요, 여러분 과세관청에서 당연히 입증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세금 안 내면 외국 소송 가면요, 전부 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라고?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관청이 국세면 이 세무서, 국세청, 그다음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그 과세관청에서 전부 다 입증 책임을 져요. 그런데 가끔씩 법에 보면요,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증여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거래 행위는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럼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게 증여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납세자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하나 일단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데군데 계속해서 입증 책임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송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교재 93페이지. 93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갑은 어떠한 수권을 한 적이 없어요. 을에게 어떠한 권한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대리인 것처럼 해서요, 가령 병과 매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 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역시 본인 얘를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권한 없는 대리인이다 이 말. 그리고 병은 그 거래의 상대방이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법 규정 안 보더라도요,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얘는 갑에게 어떤 과실조차도 없어. 아까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어느 일정한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과실조차도 없어. 즉 외관을 작출한 그 책임조차도 없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은 이 매매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될까요? 귀속되지 않을까요?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당연히 그 효과는 무효다라는 거. 본인에게 책임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제 사례에서
을은 갑의 아들이다. 을이 아들, 갑이 아버지. 제가 딸이 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자, 무효행위도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무효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인 가능해. 아까 반사회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거 제외하고 추인 가능해요. 다만 추인의 효과는 원칙은 뭐예요? 장래효. 원칙은 장래효. 근데 여기서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면 그래서 법이 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 소급효를 인정한다. 추인하게 되면요. 소급해서 유효한 행위로 봅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야. 그래서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가령 갑이 이걸 정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이런 짓을 했는지조차도.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추인하게 되면 갑이 추인하게 되면 소유자 누가 되는 거예요? 추인하게 되면 병이 소유자예요. 추인하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추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정 때문에 정이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여기 지금 정 이야기하는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얘 지금 무권대리 무효거든. 그럼 추인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소급효까지 인정해 준단 말이지. 다만 항상 법은 공평이니까 거래 안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인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소유자 누굽니까 여러분? 추인하기 전까지는 과학.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팔아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3자의 권리를 해하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효과 무효이고 다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의 소급효 인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인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요. 그럼 추인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례에서 갑이. 자, 그래서 갑이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 안 하겠다. 당연히 갑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면 추인하셔야 될 거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간접 경험했던 그 사례는 추인을 안 했어요. 갑이 너 감옥 가 어쩔 수 없어. 재혼을 하셨거든. 아들은 맞는데 충분히 입장이 이해됩니다. 일단 현재 부부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병이 답답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역시 이 병에게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독촉, 촉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병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즉 묵묵부답이더라 이 말이죠. 아무런 답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까?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하였는데 일정 기간 이내에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간주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그럼 병은 이거 최고하고 막 독촉하고 또 답 기다리고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그래서 지도 그냥 계약하기 싫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물건 대리인이래. 계약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을 안 하겠다. 그걸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상대방 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병은요. 지금 나쁜 짓 한 사람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만약에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요. 병에게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병은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요. 병은 을에 대해서. 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요. 야,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버지 잘 설득해서 계약 이행하든지 또는입니다. 또는 계약 이행하면 지한테 손해는 없지. 맞잖아요. 네. 또는 손해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요? 병이 을에 대해서요. 을에 대해서. 자, 이 계약 이행이나 또는 손배 청구 선택적 관계입니다. 선택적 관계. 그러니까 또는 계약을 이행하면 손해 없지. 그래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배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선택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협의의 무권 대리인에게 주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상대방 병에게 주는 게 타당합니까? 병에게요. 그래서 이 선택권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손배 청구를 하든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 끝나갑니다. 우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준 잘못한 사람인데 아무 권리가 없어. 그러면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권리, 본인은 뭐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주인.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 당연히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가 추인하든지 또는 거절하든지. 자, 상대방의 권리. 얘가 중요해요. 상대방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최고권이 있고 그죠? 독초.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최고권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도 있고 나 계약 안 할래. 철회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또는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은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자고. 네, 이 부분 제가 지금 별표 쳤잖아요. 시험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어려우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결코 물론 이제 쉬운 문제들 까는 것들도 있어요. 한 40% 정도. 그래서 웬만하면 과락은 안 나옵니다. 내가 과락 받았다. 과락으로 떨어졌다. 정말로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상중하 이렇게. 출제자들이 난이도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출제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그러니까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는 난이도 하의 문제를 내. 그리고 난이도 중이 거의 한 40% 정도 또 출제하고요. 난이도 상이 한 20%. 요 정도 비율로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여러분, 최고는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누가 누구에게? 병이, 이제 병이라 하지 말고, 상대방이, 네, 본인에게. 얘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철회는요, 안 하겠다 이거야. 안 하겠다. 이거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구에게? 무권 대리, 협의에 그 무권 대리인에게 안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내가 안 하겠다는 말은 그냥 무권 대리, 얘가 어차피 계약의 상대방이었으니까 무권 대리에게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본인에게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계약의 이행이나 또는 손배 청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이건 누구에게? 아까 그 협의에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거다.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돼.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최고는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 지금 상대방에 걸리거든요. 그럼 그 상대방이 최고는 선의인 경우에 당연히 최고권 행사할 수 있죠. 선의 몰랐다 이 말이야. 얘가 무권 대리인인지. 그럼 당연히 최고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악의인 경우에도 할 수 있을까? 무권 대리인인 걸 알았어.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최고라는 게 뭐예요? 너 이 계약 그대로 유지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건 악이라도 여러분 당연히 물어보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와, 그게 중요해요. 이게. 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철회 계약 안 하겠다는 거야. 계약 안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선의인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악의인 경우에 이 계약을 지가 지금 무권 대리는 걸 알았어. 그러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순간 놈이라고 할 뻔해서 큰일 날 뻔했네.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악의인 경우에 이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따라서 악의인 경우는 안 된다라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아까 무권 대리가 한 법률 행위는요. 법률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런데 얘한테 지금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도록 지금 법에서 규정을 두는 거야. 원래 무효면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무권 대리인이 잘못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당연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선의에다가요. 완전 무결해야 돼. 뭐까지?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합니다. 야, 헷갈리거든요.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워. 제가 이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못 외워.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의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계약 이행이나 손배 청구는요, 선의에다가 and,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한다 이 말이죠. 되셨나요? 자, 교재 통해서요, 체크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93페이지에 93페이지 거기 법조문 130조 보세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거기 133조를 보세요. 밑에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부분 중요해요. 특이하다 그죠? 얘는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장려효만 있을 뿐인데 얘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그죠? 그러나 단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러면 그때는 추인 못해 이 말이죠. 그 다음 9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미음의 효과 보이십니까? 미음 효과. 예, 찾으셨죠? 93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며 아까 법 규정 보셨잖아요. 예, 계속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계약자의 원칙상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려효만 있도록 하자. 추인할 때. 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되는데 이 규정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다라는 뜻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95페이지 131조 자 법조문 95페이지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화할 수 있다.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어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무런 답을 안 해요. 추인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134조 보시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때는 더 이상은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철회는 여러분 상대방이 본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철회를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 그 계약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라는 게 뭐예요?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악의인 때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최고는 선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131조 최고권은 선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전부 다 최고권은 인정한다 이 말이고, 이에 반해서 철회권은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계약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건 지가 알고서 계약 체결한 사람이 안 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우리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2조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건 안 된다. 그 다음 135조 보시면요.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 거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요.
무권 대리인이 누구에게 책임진다는 거죠? 상대방에게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배 청구인데 누가 선택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택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 다음 2항에 보시면 135조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아까 계약 이행 또는 손배 청구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어.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사리 분별 못하는 제한 능력자일 때도 무권 대리인 자체가 사리 분별 못하는 제한 능력자일 때도 그때도 당연히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상대방이 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그때 책임을 묻는 거 그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네. 야, 큰 산을 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부디 복습.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복습.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또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게 예습이에요. 그러고 오시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네. 부디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